안녕하세요. 영동일고 통합과학 수업하고 있는 석진호입니다. 자, 이번 2026년 중간고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면 좋고, 그리고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하면, 저는 이제 공통과학교육과 졸업했고요. 현재 이제 통합과학과 화학 내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먼저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징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이제 새로운 교과서로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된 과목이고요. 그전 교과서랑 이제 차이점을 보면은 그 특징을 첫 번째로 알아낼 수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거의 없다. 네, 이게 차이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통합과학에는 물리화학, 그리고 생명, 지구과학 네 가지의 파트가 골고루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왼쪽으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거에서 왼쪽으로 추가되는 화살표가 이번에 추가된 단원, 그리고 오른쪽으로 된 화살표가 빠진 단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추가되는 단원들은 소단원으로 한 단원씩 해서 전체 두 단원이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얀색으로 표시한 빠지는 단원들은 빠지는 단원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빠지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내용이 덜어진 거다, 빠진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에 이제 2022 개정 통합과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5등급제로 우리가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급 따기 조금 더 쉬워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통합과학은 사실 등급 따기가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과목입니다. 이유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안 했던 친구들, 고등학교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해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열심히 하고 잘했던 친구들은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합과학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신에서 배우는 통합과학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이라고 하는 걸 볼 때 거기에서도 같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수능과의 연계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인 이제 2학년인 26년에 2학년이 되는 이 선배들부터 수능에서 통합과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능에서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내신 문제도 좀 그 수능 문제를 따라가게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수능 문제가 제대로 치러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보는 이 통합과학 학교 시험은 원래 기존에 내던 스타일 그대로, 그래서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단원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수능에서 실제로 치러진 적도 없기 때문에 기존의 내신 유형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이게 진도가 다 달라요. 이유는 영동일고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반에 같은 선생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물화생지 네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파트에 맞는 선생님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매주마다 각각의 파트를 동시에 배우게 되고, 지필고사,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도 이 네 가지 파트를 함께 시험 보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조금씩 진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동일고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미래행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고사에서 25%, 기말고사에서 25%, 그리고 수행평가가 50%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작년 기준이고요. 그리고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선택형 문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이라고 부르는 선택형 문항이 25문항, 그리고 서답형 문항이 5문항 나오고요.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는 선생님이 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영동일고는 정통적으로 화학 파트와 물리 파트에서 굉장히 심화된 개념, 또는 다른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배우고, 물론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은 기본으로 배웁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영동일고에서만 배우는 개념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학교 시험에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를 다 맞추고 여러분들이 상위권을 노린다면 기본 문제를 정확하게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 어려운 문제들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어야 영동일고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전공에 맞는, 각각의 선생님들의 전공에 맞는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물리화학 파트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응용되고 심화되는 개념과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프린트를 수업 시간에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이 프린트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 거기에 플러스 응용되고 심화되는 내용까지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중간고사에는 화학 위주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화학과 생명 지구과학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말고사에는 물리 파트가 주가 돼서 물리 파트와 생명 지구과학이 함께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화학 파트나 물리 파트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화되는 개념, 그러니까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2학년 때 배우는 물화생지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심지어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단원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학년들이 하는 개념,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통합과학 수준으로도 충분히 어렵지만 해결할 수 있는, 어렵지만 통합과학 수준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과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학교에서 출제가 되고, 그것이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등급을 가르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통합과학을 여러분들 영동1고 통합과학을 공부할 때는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유형은 당연히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서 영동1고만의 특이 유형들,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그러면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게 좋은가, 방법적인 거를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시험지를 준비했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면 이 왼쪽이 지금 중등과학 시험지고 오른쪽이 고등과학 시험지인데 잘 보이나요? 선생님이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면, 중등과학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시험들은 5개의 지문이 있었죠. 그리고 이 5개의 지문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답을 한 개만 고르면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2개 이렇게 고르는 문제들도 있었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지선다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기역, 니은, 디귿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문제 난이도 자체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왜냐하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 문제를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의 문제 난이도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하실 때 중학교 때는 암기 과목이라고 배웠죠. 암기 과목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다. 중학교 과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암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학은 조금 더 차원이 높아집니다. 네, 뭐가 달라지냐? 선생님 뭐 암기 과목 똑같잖아요. 네, 암기는 똑같아요. 암기는 똑같은데 암기를 넘어서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내용끼리 서로 연결을 지으실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같은 뜻인데 다른 말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같은 것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과학은 우리가 객관식 문항 위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 위주의 문항이어서 암기를 통해서 OX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부터 이제 문제 유형이 선택형 문항으로 바뀌어서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개념되는 내용, 응용되는 내용, 심화되는 내용까지 학교에서 배우게 되고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공부한 내용, 이해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에도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안에 있는 말 뜻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정확한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영동1고 통합과학 학습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영동1고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과학을 위한 학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렇게 첫 번째는 우선 문제는 두 번째로 보고 올바른 학습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하면은 다들 책을 펴놓고 눈으로 보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천재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눈으로 보는 걸로 외우는 거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눈으로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요. 눈으로만 보게 되는 이유는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네. 이유는 그거 하나죠, 사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결론은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찮은 거를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내가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 그럼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올바른 학습 방법을 지금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다면 바꿔야죠. 근데 그 바꾸는데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들이는 시작점이 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문제 푸는 방법인데, 과학 문제 여러분들한테 풀라고 하면은 지금도 벌써 딱 이 문제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어디죠? 그렇죠. 안에 있는 그래프, 자료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요. 왜? 빨리 풀고 싶으니까. 네. 왜? 학교에서 숙제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주는 숙제, 학원에서 주는 숙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빨리빨리 푸는 게 습관화되면서 또 안 좋은 습관이 하나 뭐가 생기냐면 밑에 있는 답에 맞추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다기보다는 그냥 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밑에 있는 거에서 OX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풀어왔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 과학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이 보기 박스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보기 박스에 있는 거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학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문제가 번호가 붙어 있는 부분에 발문이라고 합니다. 발문에도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끝에 이에 대한 자료를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하고 괄호치고 단조건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 거. 자,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가운데 있는 자료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로 가운데 있는 자료를 해석하실 때 이 자료를 보면서 위아래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서술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쫙 서술을 해놨을 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한번 쫙 적어봤을 때 기억, 니은, 디귿에 내가 적은 게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기 박스를 안 보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실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제 기억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니은이 틀린 말이에요. 근데 보통 디귿이 어려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디귿에서 세모를 쳐요. 약간 애매해.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내가 기억 확실히 알죠? 니은 확실히 몰라요? 그러니까 니은이 있는 거 먼저 선을 긋죠. 자, 그러고 나니까 1번하고 2번 기억하고 디귿만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기억 확실히 아니까 기억. 채점하면 당연히 맞죠. 네. 자, 그럼 이 디귿 보기에 대한 거 다시 공부할까요? 그렇죠.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를 푼 걸까요? 그렇죠. 이건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찍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거랑도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위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아래에 있는 보기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이 문제에 동그라미를 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모르는 개념을 구분하려고 우리가 내신 기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다. 시험 볼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모르는 걸 인정하고 현재 내 실력을 인정하고 그 빈자리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디귿 보기도 같은 말.
같은 뜻 하지만 다른 말인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문 해석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통합과학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그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 기간에 임박해서는 학교에서 주는 추가 자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학교반에서 나오는 유형에 대한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생님 문항집은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워크북은 기본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 문항과 이제 응용 문제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유형.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통합과학 문제들에서 큰 차이가 없을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학교에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로 구성된 문항집이 추가로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유형들도 이 안에서 만나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강좌의 특징은 결론적으로는 핵심 개념을 정리를 하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즉 생각하는 수업을 선생님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랑 현장에서 수업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과학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인강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찾고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시간, 그리고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전 문제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상 진도는 지난 작년에 중간고사 범위를 예상 진도로 잡았고요. 그래서 영동이고 같은 경우는 영동일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에서 지문이 추가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꼭 학교 자료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 매주마다 테스트를 볼 거고요. 이 테스트는 매주 누적되는 범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 계속 진행이 될 때 진도가 나가니까 개념은 계속 바뀌겠지만 그 앞전에 수업에도 했던 모든 문제들이 모두 주간 테스트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과제도 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 설명을 수업 시간에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들, 같이 생각하는 연습, 대화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숙제에 있는 기본 문항집,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프린트로 나가는 내신 유형 문항집을 통해서 문제의 다양한 유형들과 문제 적용 연습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 얼굴은 여기도 있지만 이건 더 못생긴 것 같아요. 선생님 사진빨이 잘 안 받아서.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판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수업이 아니고요, 문제풀이를 한 겁니다. 지금 2번 6번 보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기억 니은 디귿 없죠 지금, 그죠? OX 없어요. 자, 이거 뭐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ABC가 있었겠죠. 그 ABC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에 가나다라가 있었겠죠. 그 가나다라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 안에서 각각에 대한 추가 개념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부모님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 테스트 풀이가 지나고 나면 부모님들한테 문자로 발송이 되게 되고요. 이 문자로 발송되는 내용들은 과제와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매 수업 전후로 진행되게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주중에 하루 학원에 있는 스터디룸에서 클리닉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클리닉은 모두 필수는 아니고요. 시험에 통과한 친구들은 자율선택적으로 가능하고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중중에 한 번 더 만나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테스트에서 클리닉에서 선생님이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거는 구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개별적으로 틀린 문제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하는 그 연습, 그래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연습. 왜냐하면 이 과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밖으로 꺼내보는 거거든요. 표현해보는 거. 그런데 친구들이랑 야, 너 6번 문제 뭐
이렇게 푸는 건데 알아?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랑은 뭐 얘기해요? 야, 어제 그거 봤어? 뭐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식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이 함께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워요. 안 하던 거니까.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선배들도 잘 극복하고 좋은 성적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그렇게 진행되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생들과 계속 여러분과 계속 선생님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개별에 맞춘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맞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적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토요일에 3월 7일에 개강하고요. 그래서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좀 이제 외모가 좀 세 보이나 봐요. 내가 약간 테토예요. 선생님이 약간 테토라서 좀 세 보이는 그게 외형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나 본데 절대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모든 교재에 이게 모두 표지에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고 이번 내신 대비 여러분들의 성적 상승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고등학교 1학년이 상승 곡선의 그 시작점, 시발점이 되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시발점 출발한다는 점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